안녕하세요. 이동훈 게임연구소 이동건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을 아이와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보드게임을 아이와 할 때마다 조금 트러블이 겪는 이런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보드게임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거, 그다음에 구매한 후에 플레이할 때 고려해야 될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게임을 사기 전에 어떤 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까? 맨사가 추천한 게임이다, 운의 발달에 좋다,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평들도 많고, 워낙 보드게임 종류가 많으니까요. 작품성도 아니고 게임성도 아니고요, 가격도 아니고. 첫 번째는 보호자님이 이 게임을 가지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 게임을?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 이 게임을 보드게임을 샀을 때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물론 아이가 제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는 아이 친구가 많이 할까? 아니죠. 보호자님이 제일 많이 하실 거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합니다. 게임 사서 뜯어서 설명서 꺼내가지고 설명서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익히고 애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앉혀가지고, 아이보다 내가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고 해도 정작 내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이 게임이 자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만 쌓이겠죠.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남들 추천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라든가 그런 각종 포털에서 영상으로 이 게임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대충 룰도 보시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아레나.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설명란에 사이트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바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거의 한 100개가 넘는 130여 종의 수많은 게임들을 직접 무료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유명한 게임은 다 있어요. 웬만한 게임은 다 있으니까 거기서 먼저 직접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게임이구나, 이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아니다, 이건 나한테 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 게임하는 동안 아이랑 즐겁게 많은 대화도 할 수 있고 피로도도 적게 쌓여서 더 오래 놀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 게임을 자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죠. 타인의 추천은 참고 정도만 삼고, 게임에 내가 좋아할 요소가 싫어할 요소가 얼만큼 있는지는 직접 판단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만원짜리 게임을 구입해서 한 3판 하고 이제 방치됐다, 그러면 한 판에 10,000원씩 주고 한 거가 되잖아요. 이거는 아이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일 수밖에 없죠. 보드게임이 교육적 효과가 아무리 높고 좋은 게임이라도 하더라도 어차피 게임은 게임입니다. 내가 이 게임으로 아이랑 얼마나 자주 즐겁게 교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선택의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이브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맨사 추천 게임이고 훌륭한 전략 게임이고, 그러니까 장기를 벌레들로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말 대신에 이제 벌레, 모기도 있고 거미도 있고 개미도 있고 이렇게 벌레들이 그려져 있는 게임인데, 정말 이 보호자님이 벌레 쳐다보는 것도 보기 싫다, 너무 싫다, 이렇게 간략화된 일러스트 형태 선으로만 이루어진 벌레 곤충 그림도 난 싫다, 그래서 손도 대기 싫으면 아무리 훌륭한 게임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매 전 첫 번째 고려사항은 뭐다?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자. 아이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추천 연령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추천 연령 역시 어찌됐건 그 수를 정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전에 보드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다른 아이들보다 사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룰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어려워 보이는 게임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보호자님과 같이 할 경우에는 한 2~3살 높은 게임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의 연령대보다 좀 낮은 연령대 추천 게임도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게 아이가 즐기고, 또 한편 유익한 부분도 있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아들이 4학년 때, 10살 때죠, 제일 좋아하던 게임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6세 이상 게임, 유치원들한테 어울리는 게임이었는데 이름이 짱구 엉덩이 민턴 게임인가 그랬어요. 나머지 하나는 히스토리 오브 더 월드라고 12살인가 14살 추천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4살 더 어린 게임도 좋아하고 2살에서 4살 더 높은 게임도 좋아하고 그랬었네요. 아이가 능히 즐길 수 있습니다. 박스에 쓰여있는 추천 연령 몇 세, 이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숫자로 판단하지 말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해서 영상 보시고 룰 보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게임을 판단한 다음에 이거는 능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이 게임은 좀 그래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셔서 추천 연령은 추천일 뿐이다, 참고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보드게임을 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보드게임을 구매를 했는데, 플레이하는 도중에 이제 생기는 트러블이나 또는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한테 실패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견질이나 평가질 좀 그만하자. 규칙을 잘 못 이해한 상황에서 이상한 플레이를, 잘못된 플레이를 할 때 외에는 게임에서 아이가 나 이렇게 할래, 나 요거 놀래, 이렇게 아이가 한 결정, 선택에 대해서는 막 토를 달거나 또는 제일 나쁘고 평가하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수다, 좋은 수다,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더 좋은 수인데. 제일 많이 보이는 패턴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엄마가 막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게 조급증이 나시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서 이렇게 사면 되지,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먼저 그냥 막 해답을 줘버리는 경우. 두 번째는 아이가 같이 미리미리한 보드게임 하는데, 나 이거 카페를 살래. 그러니까 엄마가 야, 지금 여기서 카페를 왜 사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사야지. 이거 이렇게 아이가 선택한 수는 그냥 일방적으로 좀 무시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주장하는. 세 번째는 아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엄마가 우리 동건이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수 두려고 하는구나, 맞지? 요거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맞아,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렇게 본인의 생각 다 하고 힌트 다 줘버려가지고 결국 아이는 그냥 응 대답만 하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타입이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보드게임이나 전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나의 선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낸다를 한번 쭉 경험해 보는 거, 가상체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 한 사이클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큰 교육적 효과가 있거든요.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경우들은 이걸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경험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게임의 승패에만 집착해서, 그 기준 자체가 전부 그런 거잖아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방법이지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게임의 승패만 크게 부각돼서 결국은 실패라든가 패배가 두려워서 창의적인 도전을 좀 끌게 하는 이런 경험을 만들고, 또 두 번째는 나름 아이가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내린 선택이었는데, 결정이었는데 엄마나 아빠나 보호자로부터 시도도 해보기 전에 그냥 저평가를 받아버리고 끝나버린 거죠. 굉장히 나쁜 경험이죠. 그래서 보드게임 관련돼서 보호자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기만 하면 그 패배를 못 참는다, 막 울고 떼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보드게임만 하면 아이가 승리에만 너무 집착한다, 이런 성향을 누가 만들어 왔을까요? 누가 보드게임을 가장 많이 해왔을까요? 아이가. 보호자님이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님들, 이기려고 막 기를 쓰고 아이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시는 그런 승부욕, 재밌는 승부는 좋은데, 말하자면 우리가 등산을 오르는데 이 산을 그냥 정복하고 말리라, 전투적으로 막 올라가듯이 그렇게 게임을 하지 말고, 산에 올라서 좀 멋진 경관도 보고 상쾌한 공기도 이렇게 들여 마시고 훌륭한 나무의 모습도 보고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가볍게 등산하는 느낌으로 아이와 보드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종합하면 아이한테 실패할 기회를 주자. 참견질, 평가질 하지 말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매 후 유의할 점 두 번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게임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려는 욕심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예시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좋은 명작 게임 하나의 보드게임판을 가지고 나왔어요. 켄트 스탑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이제 내가 등산가가 돼서 이 산을 탐험하는 게임인데, 주사위를 2개를 굴려서 나온 수의 합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2개 굴려서 7이 나왔다, 그럼 내 말을 여기 한 칸 올리고, 또 7이 나왔다, 또 한 칸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주사위를 2개를 굴려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수가 7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러 번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죠? 7이 나오려면 1, 6, 2, 5, 4, 3, 그 다음에 3, 4, 5, 2, 6, 1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죠. 순서대로 요 각각 봉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올 확률의 수가 낮을수록 봉우리도 낮아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나오니까 12번의 봉우리로 올라가려면 3번만 12가 나오면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6이 2번 나와야 이제 12가 되니까.
그래서 제일 높은 봉우리는 확률적으로 나오기 쉬운 수, 제일 낮은 봉우리는 나오기 어려운 수, 이렇게 판이 구성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확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략도 세워야 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수학적 전략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보호자님께서. 그래서 막 이제 야 이게 조합이 여러 가지 수가 그래서 봉우리가 이게 생겼고 막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아이가 느껴야 될 거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주사위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막 굴리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된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표현하고 이게 높은 거였어?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정말로 되게 귀여워요, 아이들이. 막 전율을 느끼면서 놀라워해요. 이거 굉장히 큰 경험이죠.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고 수학에 친숙해야 되고,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는 나의 수학적 지식이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으로 치환돼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내가 그냥 외우기만 했던 역사적 지식이 좋은 게임의 소재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많이 공부하고 배우면 이렇게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재밌는 일을 할 수 있구나를 계속 보여주는데 가장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뭐 확률이 어떠고 저쩌고 보다 이 중요한 부분을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스포일링을 막 하시는 거죠. 이걸 아이가 성장에 따라서 게임을 하다가 하고 깨우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엄마 아빠가 이미 다 얘기를 해줘 버린 거죠. 다 떠먹여 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되게 말해 주고 싶거든요. 이거 원리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뭐 규칙이나 법칙, 논리 등을 설명해 주고 싶은 말 꾹 참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그 순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보드게임에는 어떤 수학적 논리와 인문학적 요소, 심리학적 접근, 수많은 배움과 깨달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막 뺏어가시지 마시고 아이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게임을 좀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보드게임을 즐길 때 보드게임을 구매하기 전에 어떤 걸 고려해야 할지, 구매 후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서 플레이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